새누리당 원내 브리핑, 오후 브리핑 하겠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여야의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양당의 특위 간사들께서 협의를 위해 계속 접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수석 양쪽의 원내 수석 부대표도 협상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유족들의 눈물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모두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하루속히 국정조사 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의 진상을 밝혀 피해자 가족분들의 염원을 실현시켜드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 범위를 시작으로 해서 증인 채택, 회의 방식까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가며 발목 잡기를 하더니 이제는 유족분들의 눈물까지 들먹이며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야 간 합의 과정에서 언급된 결정되지 않은 내용까지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거짓으로 언론에 흘리며 신속한 합의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유족 여러분의 눈물은 우리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합의하고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열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야 모두에게 던지는 호소의 눈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족분들의 눈물을 정쟁으로 더럽히고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합의를 깨트릴 것이 아니라 빨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합의하고 유족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 오전 9시에 새누리당 정치회의에서 이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사회서비스 기여자 처우 개선 TF 정책간담회를 오늘 아침 1차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틀 전에 발표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현실화와 대체교사 확충을 포함한 4대 보육 정책, 4대 보육 대책 외에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에 따른 인력 확충이나 처우 개선을 위한 돌봄 서비스 맞춤형 지원제도 추진 부분,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 폭행, 성희롱 방지 조치,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법정 수당 지급을 감독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1차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 간담회는 안종범 위원장, 현재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십니다. 비롯해서 강은희, 김현숙, 신경림, 최봉욱 의원 등의 내부 국회의원들과 서문희, 이봉주, 이철선 등 외부 전문가, 차흥봉, 조성열, 김영신, 이은정, 이상근 등 현장의 대표자들이 함께 참석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대표들이 전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특히 요양보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심각한 부인난에 대한 말씀이 많으셔서 요양보호사의 월 임금이 5년 전에는 190만 원이었으나 오히려 이것이 줄어서 평균으로 15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고, 농어촌 지역의 요양보호시설은 부인난이 심각해서 사실은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때문에 오히려 부인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기관관리 운영비도 부족할 정도로 수장 수준이 너무 낮다는 부분, 그 다음에 서비스 종사자를 전문 직업인이 아닌 파출부로 여기는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경우에 진입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서비스 질적 수준의 저하와 열악한 처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특위는 몇 가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요양 서비스 기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인데요. 현재 법적으로 봤을 때 요양보호사의 입소자는 2.5명당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근무 강도나 근무 환경을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더 법적 인력 확충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 인력 확충을 통해 보다 좋은 양질의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이 쉴 공간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쉼터 마련이 현재는 부분 시행인데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신설해서 모든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쉼터가 마련되도록 할 것이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행이나 성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 요양보호사 임금이 130만에서 140만 원 수준이어서 보육교사보다도 낮고 사회복지사보다는 더군다나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급여를 타직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 법정 수당 지급을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그 자격시험 제도가 요양보호사 중에는 다문화 가정에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걸 페이퍼 실기시험,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보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는 그런 그 민원이 많아서 자격시험 제도하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저희가 이틀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표준보육비용 재산정을 통해서 2015년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현행 평균 154만원에서 174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하는 부분, 대체교사를 현재의 대체교사 수준에서 2배로 확충해서 자녀의 학교 방문이나 아이돌봄 등의 모성보호에도 그 대체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어떤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부분이 두 번째, 그 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방식을 국공립화해서 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기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시설을 빠른 시간에 확충하는 부분입니다. 직접적으로 국공립시설은 아니지만 국공립과 동일하게, 거의 동일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를 위해서 640억 정도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장학지도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성해서 어린이집에 파견하여 교수법이나 보육 프로그램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4가지 약속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 기여자 처우 개선 부분에서는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저소득층의 그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환영받는 수요가 폭발적인 그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전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서비스에 묶여 있어서 6만 4천 명 정도밖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가구의 소득이 도시가구 근로자 평균 소득의 50% 절반이 안 되는 가구 이하만 이 부분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월 평균 소득 100% 가구까지 저희가 확대하고 대상자는 현재 6만 4천 명에서 17만 7천 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시키는 내용이고 이로 인한 예산은 1,6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또 있습니다. 가사 간병인이라든가 노인 돌봄이라든가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이런 부분들도 돌봄 서비스 종사자 분들이신데 이분들의 통상급여가 시급이 5,000원에서 7,000원 수준에 불과하고 상여금이나 식대와 같은 부가급여도 없고 4대 보험 또한 가입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2차, 3차 TF를 통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안종범 위원장은 그동안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현장 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왔던 사회서비스 기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새누리당 특위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요. 인건비 인상, 근무 여건 개선,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실천 가능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보도자료로 그 바깥에 배치하고 아마 여러 언론인들께 풀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